노동 미사일을 쐈다는 것이 네.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례적으로 오전 8시에 브리핑을 가진 것입니다. 이 노동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미사일로서 상당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제재도 있을지 관심입니다. 또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노동 미사일이 고도가 160km 이상 날았고 또 마하 7의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 미사일로 추정을 하고 있다. 김민석 대변인이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 노동 미사일이 의미하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반도 주변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가 있거든요. 일본 열도 대부분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고 중국도 가능하고요. 또 러시아까지 뻗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노동 미사일 발사가 가지는 의미가 좀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이 노동 미사일,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을 쏜 주기를 살펴봤을 때 2006년, 2009년, 2014년 바로 오늘이죠. 오늘 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분석해 보면 유엔 제재가 있었다거나 BDA 방코델타 아메리카 아시아 은행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었다거나 혹은 뭔가 국제적으로 반발을 하고 싶어 할 때 분명한 도발이 있었고 그 근처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핵실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엔에서 발표한 북한의 내용들과 따져볼 때 추가 핵실험이 있을지 아니면 추가 또 발사가 있을지 현재 지금 그 미사일급으로 보면 스카두 미사일 다음이 노동 미사일이고 그 다음이 대포동입니다. 대포동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서 미국 본토까지도 갈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하나만 더 전해드리죠. 또 조금 전에 조평통에서 뭐 우리 군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이런 소식도 좀 전해줬었는데 이것은 군에서 한 게 아니라 민간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소식도 김민석 대변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군이 아니라 민간 단체에서 전한 것이다. 그리고 날짜 역시 좀 달랐습니다. 민간은 24일에 보냈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기 전문가죠. 군사 전문가와 함께 북한이 왜 이렇게 쏘고 있는지 노동 미사일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 지금 계속 보셨을 텐데요. 노동 미사일에 대해서 상당히 국방부 쪽에서는 의미를 갖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미사일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국방부를 비롯해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을 탑재하게 되면 그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사일이 노동 미사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실전 배치를 한 뭐 스카드나 이런 미사일 중에서 노동 미사일의 굵기가 즉 지름이 가장 굵습니다. 이를테면 스커드 B, 스커드 C 같은 경우는 지름이 0.88m거든요. 즉 1m가 안 됩니다. 그런데 노동 미사일의 지름이 1.36m입니다. 굵죠. 그리고 이제 탄두 중량이 스커드 같은 경우는 뭐 버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스커드 B형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가 300k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핵을 실어가지고는 방사능 낙진이 자신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방사능 영향도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 스커드 C 같은 경우는 이제 탄도 중량이 한 770km 되는데 지름이 워낙 작아서 스커드는 탑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노동 미사일의 탄도 중량은 한 800km 되는데 굵기가 1.36m 그리고 탄도 중량 한 800kg 이렇게 되면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핵을 소형화, 경량화했다면 이 노동 미사일에 탑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김민석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정거리가 최대 1200에서 1300km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어느 지점에서 쏘든지 일본 전역 그리고 우리 한국은 제주도 남방, 한국 전역 이 모든 것이 전역이 포함되는군요.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탄두 중량 한 1톤 정도까지 올리면 지금 이제 800kg 했을 때는 한 1200에서 1300 날아가지만 한 1톤 정도로 올렸을 때는 한 900km 정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전역 그리고 일본의 상당 부분이 사정거리에 들어가고 유엔사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엔사 후방기지는 전쟁을 할 때 우리 한국에 필요한 물자, 탄약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제공해주는 그런 기지인데 크기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일본 남쪽에 아주 큰 탄약창 뭐 이런 기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후방 기지입니다. 뭐 그런 것까지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즉 한미일이 노동 미사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다시 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미일 정상이 지금 육자회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육자회담에 지금 반을 차지하는 정상들이기 때문에 네. 3일 정상이 어느 정도 육자회담에 대해서 진전을 시킨다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주 있습니다. 중국 쪽도 육자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러시아 쪽인데요. 네. 물론 지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미일 정상이 지금 이 시기에서 육자회담에 대해서 북핵 육자회담에 대해서 수석 대표 회의를 일단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육자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수석 대표 회의를 이룬다는 얘긴데요. 네. 일단 이거부터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대표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죠. 이렇게 한미일 정상이 북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회를 추진하겠다 발표를 한 것은 북한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뭐 이제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는 핵실험 전후에 반드시 있어 왔습니다. 네. 이를테면 지난 2009년에도 기대령에서 스커드 미사일과 같이 노동미사일을 쏴버렸는데 그때도 이제 핵실험을 했었고 이제 지금 이제 올해도 핵실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바로 노동미사일을 쐈을 경우에 그렇고 예. 저도 숱하게 언론에서 노동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 프로그 미사일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핵실험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 이렇게 수차례 말을 했는데 결국 예. 노동미사일을 쐈다는 것은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 직전에 쐈습니다. 예. 그리고는 한미일 정상이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미일의 공통적인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 선행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육자회담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예. 북한의 비핵화 선행 조치가 있지 않고서도 물론 육자회담은 아닙니다만은 육자회담을 진행시킬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겠다라고 한 것은 예. 결국 북한의 의도대로 비핵화하지 않고 육자회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은 왜 육자회담을 주장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1718 그리고 1874, 2087, 2094 이렇게 쭉 이어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들이 예. 점점 강해지면서 북한의 금융 제재, 해운 예. 제재 등 무역 제재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풀기 위한 국제적 어떤 공론의 장은 바로 육자회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 예. 육자회담의 남북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자는 세계 최강대국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들이 의지를 모으면 북한의 제재를 유엔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북한은 육자회담을 주장을 하는 것이고 자, 그 오늘 육자회담- 노동미사일을 쏘므로써 예. 그것이 굉장히 주요했다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육자회담 하는 이유도 북핵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지난번 그 유엔에서 북한 측이 얘기했던 것도 약간 핵실험에 대한 언급을 내비쳤어요. 핵실험에 대한 느낌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핵실험에 대한 언급도 내비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추가 핵실험으로 연결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요? 네, 어제 유엔 차석대사, 북한의 유엔 차석대사가 굉장히 강한 의조로 미국을 비난을 하면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핵 억제력이라는 것은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핵 우산도 핵으로 핵 공격을 대신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게 핵 억제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핵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핵 능력을 보여주는 전초전으로 오늘 노동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예. 그러므로 해서 더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다면 핵실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또 한국이 한 발 물러서서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핵실험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좀 더 이제 낮아졌습니다. 예. 그렇다는 네. 것은 결국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에서 육자회담 진정한 육자회담으로 승화되지 못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혹시 시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김민석 대변인이 핵실험 징후는 없다 이렇게 없다. 밝혔는데요. 만약에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추진한다는 발표가 없었다면 예. 최하 한 달 반에서 최대한 석 달 이내에는 핵실험을 감행을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이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 회의의 결과를 보고 핵실험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또는 육자회담 자체를 한다는 것이 북한의 핵 능력을 또는 핵실험을
저지하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 핵실험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북한의 핵 능력이 증대되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의 핵을 비핵화시켜서 핵을 없애는 것이 목표냐, 아니면은 핵실험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냐라고 분명히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핵실험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남북관계 또는 국제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예. 막을 수는 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막는 데는 별 무소용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을 막을 것이냐, 4차 핵실험을 막을 것이냐라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 이동형 발사대에서 노동미사일이 발사가 됐어요. 네. 이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선제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제 타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예. 선제 타격이 이제 힘들죠. 북한의 노동 미사일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텔이라고 하죠.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15대에서 20대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국제 정보기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미사일은 조금 이게는 이제 정보 분석이 폭이 큰데요. 최대 예. 50발에서 최대 한 100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2발을 쐈죠. 그리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15대에서 20대 정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이 굉장히 유심히 집중 분석을 하고 있는 발사대입니다. 이 발사대가 핵을 탑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노동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의 이동 상황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노동 미사일의 예. 중요성이 그만큼 네. 크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해서 선제 타격을 한다고 해도 이 15대에서 20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한 네, 번에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예. 제압을 하기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전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